지금부터 SBS 금토 드라마 귀궁의 5-6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그녀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팔척귀와 맞서는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사회에서는 원자의 몸에서 팔척귀를 쫓아내는데 성공했지만 곧바로 왕의 몸으로 옮겨가는 팔척귀를 보며 위기감이 고조되었죠. 강철이의 도움으로 왕에게서도 팔척귀를 쫓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왕은 윤갑이 인간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렸죠. 한편 왕은 누군가 산에서 의식을 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평소 무당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걸 엄격하게 금지시켜왔던 왕은 여리를 의심했고 그녀를 윤갑과 함께 궁 밖으로 내쫓았는데요. 여리는 팔척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경고했지만 왕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여리와 함께 궁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팔척귀가 영인대군의 몸에 빙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팔척귀의 정체와 그 원한의 시작에 관한 진실이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선왕, 즉 현 이정왕의 아버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팔척귀는 사실 선왕을 호위하던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팔척이라는 거대한 키에 검은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비던 왕의 최측근 호위 무사였죠. 하지만 어떤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역적의 누명을 쓰고 국무궁의 지하에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깊은 원한을 품은 채 불에 타 죽었소. 이 말을 들은 여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이 원한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최종 목표는 자신들을 불에 던진 선왕과 그 자손들, 즉 현 이정왕과 원자였던 것입니다. 불에 타 죽은 장군의 영혼은 팔척귀가 되었고 이제 원한을 풀기 위해 왕족들의 몸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의 불씨는 이제 영인대군을 통해 더욱 거세게 타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와 강철이는 내불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사회에서 가섭 스님으로부터 들은 할머니 넙덕이 남긴 무구가 내불산 정상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무구를 찾아야만 팔척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에서 여리와 강철이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고 이용하려던 두 사람이었지만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머니 무구를 구하면 다시 맞붙겠어요. 여리의 결연한 목소리가 산을 울립니다. 강철이는 그런 여리를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천년 동안 인간의 감정을 잊고 살아온 이무기가 여리를 보며 점점 더 인간다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여리는 할머니가 남긴 무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팔척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도구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본격적으로 팔척귀에 맞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의식을 준비해라. 내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다. 강철이의 이 말에 여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윤갑의 얼굴을 한 강철이가 자신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모습에 여리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첫사랑 윤갑의 모습을 한 이무기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불산의 가섭 스님은 신통력을 지닌 인물로 왕실을 구하기 위해 궁으로 들어갑니다. 이정왕을 만난 가섭은 중요한 조언을 전합니다. 팔척귀는 계속해서 전하와 원자마마, 이 두 사람을 무너뜨릴 방도를 찾을 것입니다. 그 앞길을 완전히 천상으로 넘기는 방법은 자신이 저지른 죄 앞에서 공손히 용서를 빌고 옥좌를 내려놓아야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정왕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정왕은 단호히 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면 누가 백성을 지킨단 말이오? 한편 여리는 새로운 무구를 얻은 후 강철이를 자신의 몸주인으로 맞이하기 위한 신당으로 향합니다. 신의 제자인 강철이를 자신의 몸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신의 제자를 내 몸주인으로 바치오며 온 마음을 다해 모시겠나이다. 이 의식을 통해 강철이는 여리를 몸주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리와 함께하면서 강철이는 점점 더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여리를 만날 때마다 깊은 인간적 감정을 느끼며 인간 세상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이죠. 이제 강철이는 여리와의 약속대로 윤갑의 혼을 되찾기 위해 팔척귀와의 본격적인 대결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합니다. 팔척귀에 빙의된 영인대군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 오김이 수살귀에게 당한 모욕을 갚을 기회를 얻은 것이죠. 하지만 영인대군의 몸에 깃든 팔척귀의 야망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 밤 내가 원자를 천상천하에 바칠 것이다. 영인대군의 입을 통해 나온 이 소름 돋는 선언에 궁 안은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입니다.
팔척귀는 원자를 희생제물로 삼아 자신의 힘을 더욱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정왕은 크게 동요합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여리와 강철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들을 직접 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왕자를 희생제물로 바쳤을까요? 그게 바로 당신이었소. 당신이 대군을 저렇게 만든 거요. 여리의 이 말에 이정왕은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팔척귀의 빙의가 모두 자신과 선왕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강철이는 여리를 통해 점점 더 인간다운 감정을 배워갑니다. 윤갑의 몸을 빌려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감정이 싹트고 있는 것이죠. 넌 신이지 사람이 아니냐. 이 말에 강철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여리에게 끌리는 감정이 생겼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단지 윤갑의 몸에 깃들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지 혼란스러운 것이죠. 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갑을 구하고 싶은 마음과 강철이에게 느끼는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갑의 혼이 아직 팔척귀에게 잡아먹힌 상태라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죠. 날 급히 찾는 이는 바로 나다. 강철이의 이 말에 여리의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윤갑의 모습을 한 강철이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여리는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점 더 헷갈리게 됩니다. 한편 풍사는 자신이 모시는 천지대장이 심상치 않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직감적으로 또 다른 술사가 있음을 감지합니다. 예고편에 나온 대로 풍사는 자신이 모시는 천지대장이 매우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 직감적으로 또 다른 술사가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리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심각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무기 강철이조차 두려워하는 무시무시한 팔척귀. 그 원한의 근원을 알게 된 강철이와 여리는 이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팔척귀를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팔척귀에게 잡아먹힌 윤갑의 혼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에 탄 넉의 저주, 불 속에 남은 원성, 화마에 사무친 복수심. 팔척귀 원한의 근원은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강철이와 여리는 더욱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복잡해집니다. 한편 팔척귀와 맹인 풍사는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왕가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인대군의 몸을 빌린 팔척귀는 이제 원자를 희생제물로 삼아 더 강력한 힘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리마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대의 몸주인을 구하고 싶다면 나에게 협력하라. 팔척귀의 이 제안에 여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윤갑의 혼을 구하기 위해 팔척귀와 손을 잡아야 한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왕가와 백성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여리는 강철이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철이는 여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내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여리의 마음은 더욱 강철이에게로 기울어갑니다. 윤갑의 모습을 한 강철이가 자신을 지키겠다는 모습에 여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팔척귀는 영인대군의 몸을 통해 궁궐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영인대군은 이제 완전히 팔척귀의 지배하에 있으며 그의 손을 통해 궁궐 안에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정왕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가섭 스님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죄를 제가 갚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소. 이정왕의 이 결심에 궁궐의 분위기가 변합니다. 그는 직접 여리와 강철이를 찾아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여리는 새로운 무구를 이용해 신내림과 무구경을 펼칩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강철이를 자신의 몸주인으로 정식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 팔척귀에 맞서게 된 것입니다. 신의 제자인 그대를 내 몸주인으로 바치오며 온 마음을 다해 모시겠나이다. 여리의 이 의식을 통해 강철이는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을 이용해 윤갑의 혼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철이는 점점 더 인간다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간의 하얗고 아름다운 사랑과 욕망이 그의 가슴을 두드리고 그를 울고 웃게 만듭니다. 특히 여리를 만날 때마다 깊은 인간적 감정을 느끼고 인간 세상에 흥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네가 인간이 되고 싶으냐? 여리의 이 질문에 강철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천년 동안 용이 되기를 갈망했지만 지금은 여리와 함께하는 인간의 삶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팔척귀의 원한은 선왕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은 단순히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음모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지금의 왕가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강철이와 여리는 팔척귀를 물리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윤갑의 혼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여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구하려는 것은 윤갑인가 아니면 여리의 이 고민에 강철이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여리를 위해 윤갑의 혼을 구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점점 더 여리에게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최종 결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팔척귀의 원한을 풀고 윤갑의 혼을 구하며 궁궐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윤갑의 혼이 돌아온다면 강철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모든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번 주 방영될 귀궁 5회, 6회는 이렇게 더욱 깊어지는 미스터리와 로맨스, 그리고 액션까지 모든 것을 담은 환상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팔척귀의 원한이 시작된 진짜 이유, 그리고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